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아 유튜브 타로 강의 7번 전차카드 거꾸로 된 역방향 해석입니다. 전차카드가 정방향이면 이 사람의 의지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모순점을 해결해서 역경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건데, 뒤집어지면 이 사람의 에너지와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점, 역경,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내담자는 이런 악화된 상황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막 임시 방편을 하는 거야.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해결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버티려는 노력만 하니 전지적 작가 시점인 타로 마스터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고통, 꽃이 꺾이고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져서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의 내담자가 보이긴 해도, 우리는 왜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죠? 타로 마스터는? 그렇죠. 상징에서 중요했던 팔각별을 머리에 쓰고 있죠. 그리고 하나도 아니잖아. 커튼 문양 자체에 아주 촘촘히 많게 팔각별이 엄청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팔각별이 뭐죠? 자연이 순환하는,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라 이건데, 그게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기억하란데, 봅시다. 꽃이 떨어져야 돼요. 져야 죽어야 돼. 그래서 썩어 없어져야 거름이 돼서 새로운 땅에 새 봄날에 꽃이 다시 피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거고, 초가삼간이 있었어. 거기 싹 뒤집어 엎어야 비로소 언젠가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는 거죠. 그걸 내담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못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려는 거야.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만든 가게인데, 어떻게 이룬 회사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인 우리 가족을 파탄내고 파경하고 파산하고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내담자의 생각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자, 그건 본인이 해결 못해요. 따라서 파산해야 돼. 이혼해야 돼. 무너져야 돼. 폐업해서 깨져야 돼. 망가져야 돼. 그럼을 통해서 그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사건에서 본인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해방이 되지? 슬픔만 가득인데 그게 아니지. 미래를 보니까 새 땅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새로운 꽃은 다시 필 거니까 그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조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4번입니다. 내담자는 억지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막 애써 눈물을 흘려가며 막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만둬야죠. 포기해야죠. 라고 충고해 줄 필요성이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내 길을 안 된다 긋고 막으셨을까요? 막아서는 우리 아빠의 속마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방향 카드가 주는 이미지로 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죠. 왜요? 네, 억장이 무너졌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갖고 온 문제점 때문에 아빠는 온 세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은 완전히 망가졌고 우리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얘는 지금 재기불능으로 완전히 쓰러지겠구나를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막아선 건데,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를 네가 갖고 왔길래 그러셨니? 라고 되물었더니 실상인즉 고등학교 때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 또한 20살 청년 내기였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 아빠 마음은 어떻겠어. 뱃속의 아기는 철천지 원수 같았을 거고, 데리고 온 신랑감은 얘를 망친 주범이죠. 딸의 인생을 파탄냈지. 딸의 인생을 꺾었지. 그러니 아빠도 같이 덩달아서 온 세계가 무너졌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빠랑 그렇게 소원해지고 절연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5살이 됐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덧붙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조금 소통이 될 거야. 왜냐면 아빠는 미래의 희망을 아주 살짝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도 사실은 결혼식에도 안 왔고 아이가 태어난 탄생 소식을 알렸지만 오지도 않으셨고 돌잔치 초대에도 거부하셨고 지금껏 내내 거부하시다가 5살 정도 아이의 영상을 몇 번 드렸더니 마음이 풀어지셨는지 몇 번 소통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추석 명절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당시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이 솟아날 구멍도 없으면서 망가졌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뭘 봤을까요? 아빠도 미래를 보셨죠. 저렇게 다정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구나. 아이도 너무 훌륭하고 예쁘고 귀엽게 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먼 미래로 보여서 지금 당장의 속마음은 뭐지?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 그런 아빠의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속마음과 미래의 희망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이 사례 꼭 기억해 두셔서 내담자에겐 미래의 희망이 무언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 가게를 어찌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이게 나왔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되죠? 폐업해야죠. 근데 못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도저히 이걸 포기하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는 거라 절대 포기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는데 제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빚이 있는데 가게 때문에 그 빚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빚을 지고 그 빚이 또 다시 빚을 부르고 계속 카드에 돌려막기의 연속이며 지금 사채를 부를 만큼의 형편에 이르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돌려막기만 하고 있느냐. 네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내담자가 기억이 나요. 뭘 못 봤어요? 무너져야 돼. 깨져야 돼. 폐업해야 돼. 그럼 완전히 세상이 조각났나? 아니라니까요. 다시 무언가 시작되는 순환의 이치가 있은데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결국은 또 모르더라. 의 해석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보죠. 지금 이혼한 지 꽤 됐는데 그 당시 정말 도장을 꽝 찍었을 때 전남편의 속마음이 지금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전남편의 속마음 이혼 도장 찍을 당시 하고 뽑았습니다. 자, 카드 해석으로 보니까 이혼 당시 이 남편의 심정이 아니죠. 어떻게든 이혼만큼은 막겠다고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갖고 노력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혼을 통한 파탄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때는 뭐야? 여지없이 슬픔에 가득 찬 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덧붙였죠. 근데 헤어진 지 좀 됐다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남편의 재혼 소식이 어디서 들리든 하고 물어보니까 하면 콧웃음을 치면서 걸러걸러 소문이 왔는데 조만간 재혼을 한다고 해요 라고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남편의 속마음 무너지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미래를 봤죠. 재혼이라는 희망을 그래도 이 사람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같이 연결돼서 무너지는 속마음 속에 먼 미래를 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사례가 같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볼게요. 이 사람도 본인이 환생체험, 전생체험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정말 포기를 해야 될 만 상황이야. 근데 포기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내담자를 마지막에 불러 세우면서 전생체험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럼 한번 전생으로 가볼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전생이 전 과정이 아닌 바로 전생에서 죽음의 순간 당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한번 봅시다 하고 뽑았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생에 죽었을 때 그 모습이 환생의 이유가 되고 다시 이 생에 태어난 요건이 되면서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당시의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자,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지 하고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자, 봅시다. 당신의 전생의 죽음은 산사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산사태 밑에 있었던, 주차되어 있었던 당신의 전세산이 담겨있던 트레일러, 그쵸? 약간 고장이 좀 심했던, 그렇지만 너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의 터전이었던 트럭. 그 트럭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달려갔어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중에서도 그 차를 끄집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면서 결국엔 산사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제일 중요한 거.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그 트레일러에서 같이 생활했던 아들 어디 있어요? 그분이 계속 차 안에 있대요. 그래서 같이 빠져나려고 계속 시동을 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 엄마예요. 엄마가 산사태가 나는 처지에 아이랑 같이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여러 번 물어봤더니 창밖 보세요. 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 저 밖에 있어요. 근데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차를 빼야 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이 계속 우셔서 좀 진정하신 후에 다시 설명을 이어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본인은 전 재산이 들어있는 트레일러, 그 트럭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사태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사태에 일어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본인만 빠져나오면 되거든, 아이랑 같이. 그런데 못 버린 거예요. 뭘 못 봤을까? 아이가 희망인데 본인이 그렇게 아이가 내 아들이 희망입니다 하고 저한테 말해놓고 그렇게 아이를 못 보고 뭐만 본 거야? 트럭만 보이는 거야. 이 트럭을 어떻게든 빼내겠다는. 결론은 제가 전생에는 아이를 살리고 당신은 산사태 속에 묻혀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린 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나의 희망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집으로 가셨던 기억이 나요. 결론은 뭐냐면 산사태처럼 상황이 본인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산사태 속에서 본인도 죽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봐야 돼? 그렇죠. 미래를 봐야죠. 아이가 희망이고 미래면 아이를 봤어야죠. 자,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뭘 봐야 된다? 서클, 순환의 의미. 꽃이 져서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꽃이 피는 거. 뭘 봐라? 미래에 다시 태어날 꽃들을 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방향과 역방향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기시험에 이렇게 쓰시면 맞게 처리됩니다. 정방향, 인생의 두 가지 결함, 모순점, 역경 이런 거를 완전히 제외하고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장애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같이 끌어안고 얘는 가는 거야. 힘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결함을 안고서라도 결승점에 도달하는 승리,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경, 역방향 뭐죠? 그렇죠. 역방향은 못해요. 따라서 본인이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함. 따라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두라는 충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